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은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 R이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딱 반지름 R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딱 반지름만큼만 떨어져 있다. 그러면 D가 R이랑 똑같은 거죠.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진 거랑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 D랑 같다. 이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지면은 직선이 이쪽에 있겠죠. 그죠? D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러면은 안 만납니다. 빵점. 그 다음에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가까워지면 두 점에서 만나죠. 요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근데 어쨌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와 R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일반형으로 해놓고 구하셔야 돼요. 자, 1 더하기 1이고 0 집어넣으면은 K의 절대값. 이게 이제 반지름 1이랑 똑같으려면은 K는 루트 2.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슉, 슉. 기울기가 1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게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야 되죠. 네. 거리는 지금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나왔는데 이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값 K는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있겠습니다. 기준 점은 똑같네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사이.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는 바깥쪽이 될 겁니다. 요거의 바깥쪽.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이 하나 있어요. 3x 4y 마이너스 10은 0이고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1입니다. 자, 이 직선에서 원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하는 문제는 일단은 이 D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거는 여기에요. 요점. 최소 거리. 그래서 D에다가 반지름을 뺀 거. 하고, 이렇게 쭉 연장했을 때, 여기가 제일 먼 거리입니다. 최대 거리. 그거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겁니다. 한 번 더 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위에 점이 있는데, 이 한 직선에서 거리를 다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운데를 잡고,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 쭉 연장을 하면 여기가 제일 멀고, 요 앞에가 제일 짧다. 그래서 여긴 D-R이고, 여긴 D 플러스 R이다. 요거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자, D는 9 더하기 16분의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그러면 5분의 20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일 최대는 4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최소는
여기다가 반지름을 뺀 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죠? 네. 참 쉽죠? 이고 중심이 3,49 반지름이 2다. 그러면은 최소 거리를 쓸 때 일단 D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X좌표의 차이는 2고 Y좌표 차이는 2죠. 그래서 2루트인데 거기에다가 반지름만큼 더 가면 제일 먼 거리 반지름만큼 더 빼면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음. 음. 자,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원이 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중심이 A, B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제곱으로 나오는 형태가 이제 원이란 말이죠. 원의 특징인데 그 제곱 중에 하나에다가 이 x1, y1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인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x1, y1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숫자로 주어지니까 이 점이 이제 정리만 하면은 그대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접선 유형은 가장 쉬운 겁니다. D는 R을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일단은 직선 형태로 이렇게 mx 플러스 n으로 두고 여기 중심이랑 D는 R을 통해서 n을 구하는데 항상 n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일반형으로 쓰고 D는 루트 10분의 3 빼기 1 플러스 n 하고 이게 반지름 2가 나와야 되니까 n 플러스 2의 절대값이 2 루트 10이고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니까 실제 이제 접선은 3x 하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D는 R만 외우면 네. 돼요. D는 R. 앞에서 배운 직선 형태를 그대로 쓰고 D는 R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은 접선을 이제 기울기만 모르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D는 R을 하면 돼요. 중심이랑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이랑 같다 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겠죠.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이고 여기에서 더 파생돼 가지고 뭐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 모양이 되고 이 넓이를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 넓이뿐만 아니라 막 요만큼 요 넓이도 막 구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아주 심플하게 D는 R 요거 하나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일단 2,0을 지나는 접선을 쓰고요. 기울기만 모르니까 x 빼기 2 빼기 0 이렇게 해서 플러스 0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 쓴 다음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래서 d를 구하면 되겠죠. 쌤, 네, 쌤, 네. 필기가 사라졌어요. 필기요? 네. 잠시만요. 문제만 그래서 여기서 2,0으로
일단 기울기를 m으로 놓고 직선을 작성한 다음에 0,0이랑 반지름이랑 이제 d를 구합니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넣으면은 마이너스 2m. 요게 반지름 루트 2랑 똑같다. 이렇게 하고 일단 제곱을 그냥 하세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4m제곱은 2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냥 2차 방정식 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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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얘 수직이네. 기울기 곱이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최종 답은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두 개. 보세요. 두 반지름의 차가 거리랑 같다는 게 뭐냐면 네 접이고요. 반지름의 합이 거리랑 같다 그러면 외접이에요. 제일 이해가 쉬운 게 외접이거든요. 잘 보면은 자 요렇게 두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 이 거리를 구하면 두 반지름의 합이랑 완전 똑같죠. 이렇게 되고요. 네 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을 건데 이렇게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있어요. 작은 반지름 있고 큰 반지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두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랑 같아요. 두 반지름의 차와 같다.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는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접, 외접. 그 다음에 요거는요, 차보다 작은 거, 합보다 큰 거. 그러면 밑에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합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더 약간이라도 좀 거리가 더 떨어져 있으면 그죠? 이 거리가 반지름 두 개를 더해도 거리가 더 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외부에 있는 거고요. 자, 차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조금만 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이 있고 중심 사이 거리 d가 있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있어요. 차보다 거리가 더 작아요. 차는 어디냐?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뺐을 때 요만큼이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랑. 그죠? 이게 이제 거리보다는 더 큰 거죠. 거리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이 남잖아요. 그래서 차보다 더 작을 때 내부에 있다. 어쨌든 안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요거는 차와 합 사이에 있는 거. 두 점 사이에 두 점으로 만날 때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거든요. 더 크게 그릴까? 음. 어허, 반지름, 반지름, 거리.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랑 똑같아요. 한 변이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 이게 그냥 완전 삼각형 결정 조건이란 말이죠.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그래서 이때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또 항등식 형태로 씁니다. K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이 식 자체가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돼요. 그래서 앞 단원에서는 여기에다가 직선을 썼는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여기다가 는영 했을 때 원을 가리키는 두 식을 쓰는 겁니다. 쓰고 그러면 둘 다 0이란 얘기는
두 원의 이런 교점, 두 원, 이 두 원의, 이야, 교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둘 다 일단 0이 되는 기준은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식 자체는 새로운 원이란 말이죠. 정리를 일반형 다시 해보면 1 플러스 k의 x제곱 1 플러스 k의 y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뭐 요만한 것도 되고 이따만한 큰 것도 되고. 근데 이 K를 하나로 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를 준다면 특정한 하나의 원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K가 정해져야 그죠?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특히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없어지고 이런 1차식이 나옵니다. 직선이죠. 그래서 그때는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생겨버려요. 알겠죠?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특히 이름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공통현의 그렇죠. 방정식. 이름만 응. 뭔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그냥 쓰시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1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 거야. 이미 된 건데 또 다른 힌트인 0,1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0,1 대입하면은 k가 7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7을 대입해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8x제곱 8y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8 약분하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원이 나온 거죠? 네. 네,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요게 이제 공통현의 뭐 또는 현의 성질이었고,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원의 공통으로 이렇게 밖으로 그은 접선이 있고 그 두 원의 사이를 지나가는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지나가는 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하고 이게 일단 원의 반지름이 뭐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공통 외접선이랑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고 요거를 뭐 길이를 D라고 하면 L이라고 하면은 L 슝 하면은 여기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D 해서 여기는 평행이동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수선을 다 내려놓으면은 슝. 자, 작은 거에서 일단 이렇게 연장을 해요. 연장을 쭉 해서 이렇게 왜 공통 내접선이랑 평행하게 그어 놓으면 여기는 큰 원의 반지름
여기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이가 이제 이렇게 오고, 요 길이가 두 점 사이 거리 d 해서 여기는 짜고논의 반지름.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장에 정리를 한 이유는 이거밖에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음, 보면 평행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구분을 합니다. 둘이 달라요. 근데 대칭 이동은 내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점을 먼저 보면 이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하면 그냥 x에다 a 더하고 y에다 b를 더하면 되는데 도형을 옮긴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도형. 그러니까 x와 y로 이루어진 도형. 그러니까 뭐 직선이든 원이든 다 되는 거예요. 그 도형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있겠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다.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이 x를 x 빼기 a로 고쳐야 돼요. x를 x 마이너스 a로 고쳐야 되고 y를 y 마이너스 b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a, b를 그대로 썼는데 얘는 뺐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게 달라요. 요게. 음, 평행 이동은 그렇고 대칭 이동은 자 x축 대칭 이동 했다. 그럼 내가 x축에 대해서 어떤 점을 옮기든 도형을 옮기든 y좌표가 바뀌죠.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y축 네. 대칭은 똑같은 원리로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그 음, 다음에 y는 x 대칭은 이렇게 y는 x식이 있을 때요. 뿅. 자, 여기에 만약에 1,2가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대칭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2,1이 돼요. 그러니까 x랑 y를 그냥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이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을 한다 그러면 얘는 x랑 y도 바뀌는데 마이너스도 생겨. 그래서 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바뀌는데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쉬운 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많이 나오고요. 음, 자, 이렇게 한 점을 일반적인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다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건을 가지고 풉니다. 뭐냐? 이 x1, y1이랑 구해야 하는 이 점이랑 중점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 그래서 일명 중점 조건입니다.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a랑 수직이다. 요 기울기가 요 기준 직선의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까다로우니까 시험을 더 내겠죠? 많이? 어. 네. 자, 이렇게 대칭 이동한 녀석을 Q라고 한다. 나 몰라. A, B라고 놓을 거야. 그죠? 첫 번째, 중점. 자,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3은 어디에?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습니다. 대입하면 돼요. B 플러스 3, A 플러스 5 플러스 3, 두 배 하면은
그래서 2a-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래서 PQ의 기울기 있죠? 곱하기 2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수직 조건. 오케이? 네. PQ 기울기는 A-5분의 B-3인데 여기다가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 A 플러스 2B는 11 이렇게 식 두 개를 연립하시면 AB가 나오겠죠? 아래 거를 2배 할까요? 더하기 5A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길죠? 호흡이 깁니다. 이게 문제 길이가. 그래서 Q가 마이너스 3,7이 나와요. 고등 문제는 이렇게 호흡이 길어요. 근데 한 개념 가지고 계속 푸는 거잖아요. 조건 두 개 가지고. 네. 풀이만 길어. 쫄지 마세요. 네, 쫄지 놀았어요. 마세요. 0,5죠. 네. 그리고 이거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중심만 이동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중심이 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래요. 네. 그러면 이 L을 구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 위에 지나는 중점이 있으니까 중점 먼저 구하면 더해서 반 마이너스 2분의 7 더해서 반 일단 요걸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은 m하고 x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3 쓰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수직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7 빼기 0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7 1이니까 이거의 네.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네. 대입하면은 그리고 2분의 7 2분의 3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음.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거꾸로 낸 것 뿐이지.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나중에 또 중요하다.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